자, 이번 시간 5장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에 1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과 안전관리 진단 기준에서 일단 1번의 안전관리 계획은, 그래서 일단 그럼 1번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 계획은 누가 수립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누구는 질문해 보면 관리 주체는 해서 이를 수립 시행한다 해서 일단 먼저 살펴볼 부분들이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질문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안전관리 계획을 누가 수립 시행할 거냐가 질문에 나와 있듯이, 자,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해서 나와 있고요. 지금 밑에 양가로, 그럼 일단 계획을 수립 시행은 누가 하더라? 관리 주체가. 1번. 그러면 관리 주체가 수립할 때 그 공용 부분 중에서 수립해야 될 대상 시설물의 종류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고압 가스부터 해서 마지막 티귿의 마지막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시설까지를 이 시설, 그래서 기억에서 티귿에 해당되는 대상 시설을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포함을 시켜서 수립 그 대상 시설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다 해서 그 지문 중에 보면 동그라미 15번에서 그 시설물 중,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수립 대상 시설물 중에 보면 저희가 연탄가스 배출기죠. 그래서 이 연탄가스 배출기가 그 수립 대상 시설물에 들어가는데, 그 연탄가스 배출기 관련해 보시면 여기는 보면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5번만 좀 주의해서 하나를 정리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수립대상 시설물 지금 이거를 당장 머릿속에 담을 일 없다. 그래서 그 시설 중에서 연탄가스 배출기는 공용 부분에 보면 수립대상 시설물 들어가지만 양가로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정리 보도록 하시고요. 자,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은 5가지 내용,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포함을 시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지문 중에 이제 보면 리을번. 자, 그 중에 이제 보면 리을번에 있는 이 안전관리 계획을 저희가 조정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을 저희가 조정합니다. 조정은 제가 동그라미 2번에 리을번. 이 지문 꼭 해서 여기는 단독으로도 출제가 자주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 조정에 관한 부분들의 내용은 반드시 정리하자. 그래서 이제 보면 몇 년마다 조정하되 3년마다 그런 여건상 필요해서 입대표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은 저희가 3년마다 조정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조정하고, 그리고 3년 경과 전,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을 3년 경과 전에 조정하려면, 그러면 전에 조정하려면 누가? 입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 해서 질문 하나 해서 일단 안전관리 관련 이 부분 하나 정리해 두시고, 2번 안전관리 교육이다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질문에, 자, 공동주택단지나 안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하기 위해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안전관리 계획에 의해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안전교육은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여기 방범교육이죠. 그래서 방범 및 저희가 안전교육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문에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이 방법 및 안전교육에 관한 부분들 이제 보시면 에세이 쭉 몇 가지를 정리할 건데, 그럼 일단 그 중에 이 안전교육은 제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방법 및 안전교육에서 안전교육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소방 안전교육과 저희가 시설물 안전교육에 두 가지로 다시 나눈다. 그래서 일단은 방법 및 안전교육 다시
교육을 두 가지에서 소방과 시설물 안전교육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 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육의 실시권자가 된다는 것에서 하나를 봐주시면서 지문 출발해보죠. 네, 교육 대상자는 1번에 방범은 경비 책임자. 지금 니은 디귿에 따른 소방과 시설물 안전관리 이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교육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부분. 그럼 여기 이제 보면 리을번에 자, 소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주택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그래서 이 주택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은 꼭 받는 건 아니고요. 소방안전교육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의 교육을 이수했다라 하면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해서 리을번. 교육기간, 그럼 이 방법 및 안전교육, 여기는 교육기간 연 2회 이내 매회별 몇 시간 저희가 4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이내 매회별 몇 시간, 4시간의 교육을 받네요 해서 부분 하나 정리하시고요. 위미탁 하나 이제 봐주시고, 공고 통보나 승인 보고에 관한 것 좀 보시면 여기 이 교육 중에서 보시면 제가 이 주택법에 따른 인정받은 법인에게 인정받은 법인의 교육을 수탁을 주는 것은 지금 수탁은 그 교육 중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시설물 안전교육이죠. 그래서 시설물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에게 이 교육을 수탁을 주면 이 수탁받은 기관이 이제 보시면 교육 대상자 5번에 가보면 시설물 안전교육 하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실시 10일 전에 대상자에게 공고하거나 통보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공고 통보하더라. 이 시설물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10일 전에 공고 또는 이거를 통보합니다. 10일 전에 5번. 자, 여기는 그 교육을 공고 또는 통보도 하지만 6번에 지문에 보면 교육 수탁기관 이행사에 관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두고 있다 그래서 기억니은에 따른 해서 기억은 매년 11월 말까지 A, B, C, D 즉 5가지가 포함된 교육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니은 여기는 당해교 연도 교육 종료 1월 이내 A, B, C 즉 3가지가 포함된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억은 교육 계획서 작성 승인은 매년 11월 말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보고는 교육 종료 1월 이내에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해서 이 하나 정리하고요. 한 장을 넘기면 안전관리 진단 기준 있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안전관리. 자, 안전관리 진단 기준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해빙기부터 해서 위생 진단까지 해서 그게 저희가 해빙기 진단부터 쭉 해서 마지막 위생 진단까지 해서 해빙기, 우기, 월동기 안전인 위생 진단에 따른 구분별 시설과 점검 횟수를 주의하시는 데에서 일단 밑에 지금 저희가 기출이 된 14회 기출이 된 문제를 한 번만 잠깐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안전관리 진단 기준 관련된 기출형, 기출문제를 한번 잠깐 보죠. 여기는 이제 기출문제를 저희가 잠깐 확인한다면 해서 기출문제 잠깐은 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통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밑에 14회 나와 있는 지문에 1번 석추공벽 범면 비상 조수 시설의 해빙기 진단은 연 1회 실시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의 기출문제 봤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해빙기 진단이다면 대상 시설물과 그리고 점검에 저희가 횟수까지 해서 대상 진단별 시설물과 횟수를 여러분이 이렇게 짝짓기형 형태로서 3가지를 이게 종합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보시면 이와 같은 지금 기출문제 나와 이 형태로 물어봅니다만 아직은 제가 각 대상 진단 구분별에
시설이나 횟수에 관해서 여기는 아직 주관식으로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관식까지 일단 준비한다면 해서 형태는 1번부터 쭉 해서 지문의 5번 저수시설 우물 어린이 놀이터 위생진단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노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되는 이 위생진단의 점검 횟수는 그 박스 위에 올라가 보면 연 2회 이상 한다 해서 여러분이 그 구분별 시설과 점검 횟수를 짝짓기형 형태로서 그 세 가지 중에 뭘 하나가 삐끗하다 그걸 구분할 수 있나 그걸 한번 꼭 정리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요령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 요령 하나 정리해 주시고 하나만 좀 보완 설명드리면 여중에 이제 이 시설물 중에 저희가 안전진단 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중에 이제 가시면 대상 시설에 가시면 제가 세 번째 그 지문에 가보면 승강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안전진단 대상 시설의 점검 횟수는 언제입니까? 그래 봤더니 매 분기 1회 이상입니다. 단 승강기라면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이 진단 대상 시설물 중에서 승강기만큼은 여기는 주택법에 따른 점검 횟수에 따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승강기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여기는 월 1회 이상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를 정리해 두시고 이 부분 하나 꼭 정리하고요. 박스 밑에 가면 그러면 이 안전관리 진단 사항의 세부 내용이다. 그래서 이 법으로 정한 이외에 박스 처리된 그 법으로 정한 이외의 세부 내용은 누가 정합니까? 세부 내용은 누가 정하 고시한다 해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규정까지 해서 하나를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2절에 가면 저희가 이제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이 하나 나오죠. 안전점검에서. 자, 안전점검이다 보시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세요라고 해서 일단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이죠. 그래서 자, 규모는 일단은 규모는 보면 규모는 자, 어느 규모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누가 하더라?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하죠. 그래서 자 관리 주체는 그 공동대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정하는 지침에 정하는 등등등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문 하나 그 부분 하나 정리하고 이제 지문을 일단 1번은 가볍게 하나 봐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죠. 2번. 자, 이에 따른 관리처, 즉 의무관리상 공동관리조치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 구조설비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 보고하고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지체 없이 누구에게 통보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그래서 여기는 주의하실 것. 지체 없이 통보는 입대표회의고요. 보고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구청장. 그래서 2번은 지체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통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서 하나 정리하고요. 자, 질문은 저희가 3번. 입주자 대표회의 및 이에 따른 관리 조치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3번에서는 예산 확보에 관한 시기에 관한 주기 매년 분기 반기에서 매년 확보한다. 그래서 매년 하나 정리를 봐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대상 공동체 규모라면 저희가 규모라면 안전점검은 누가 실시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안전점검의 실시는 최소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체 여러분 누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까? 저희가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관리 주체는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은 얼마의 주기마다 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안전점검은 저희가 반기마다 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관리 주체가 반기마다
반기마다 안전점검하는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주체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자, 이 규모의 공동주택으로서 주체가 반기마다 할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지문에 가보면 해서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층수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할 수 있다 없다? 층수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주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6층 미만이면 주체가 반기마다 하겠지만 층수가 몇 층? 16층 이상이면 지금 나와 있는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죠. 그래서 밑에 가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 하여금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게 하나 있죠. 그러면 16층 이상에 대해서만 관리주체가 할 거냐. 그래서 16층 이상이면 관리주체가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오표를 참조해서 하나 정리한다면 그러면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아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하는데, 그런데 층수가 저희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리주체가 아닌 지금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에서 어느 기준에 해당된 경우라면 주체가 아닌 방금 봤던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냐. 그래서 15층의 공동주택으로서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몇 년? 저희가 30년이 경과돼 있죠. 그러면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될 대로 되다 보니까 노후화 진행 정도가 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때는 주체가 아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들이 15층 이하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자 보시면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죠. 그래서 여기는 재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이 재난 관련,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안전등급, 즉 공동주택의 등급이 공동주택 등급이 C, D, E입니다. 그래서 C, D, E 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볼 것은 원칙은 16층 이상입니다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층수가 여기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으로서 1번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거나 두 번째 이 재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등급이 C, D, E 등급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그때는 관리주체가 아닌 방금 봤던 이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되는 자들이 이 대상 공동주택에 할 수 있다. 그래서 꼭은 아니고 지금 여기 15층수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1 또는 2에 해당하는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를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1번 그분은 꼭 그 단서 규정 포함해서 점검 자격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하나 체크 받으시고요. 2번 읽어보고 3번. 자, 관리조차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 구조 설비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에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시장구조정장에 보고하고 조치한다. 그래서 보고사항은 4가지를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 점검 대상 구조 설비, 니은 취약의 정도, 디귿, 발생 가능한 위의 내용, 리을, 조치할 사항에 따라 4가지를 보고하고 조치합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4번. 자, 시장구조구청장은 지금 사망에 따라서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 구조설비 안전도가 취약하다 해서 보고를 4가지 보고사항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조치를 하고, 즉 공동주택 단지별에 따라서 그 단지별 점검 책임자 지정, 관리카드 비치, 점검 일지 작성, 그리고 비상연락체계 구성 등의 4가지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지문 4번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안전점검을 실시했더니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보고, 지금 보고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고는 지금 조금 전에 봤지만 저희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네 가지 사항을 갖추어서 보고하세요. 그러면 보고했어요. 그러면 시장군에서 보고받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공동체에 대해서 조치합니다. 조치사항은 지금 봤던 대로 저희가 지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다 몇 가지 네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 조치 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치가 끝났으면 이때는 뭐예요? 조치가 하고 나서 매월 1회 이상 해서 매월 1회 이상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해서 보고 조치사항에 따른 요 각각의 네 가지 보고사항 넷 조치사항 네 가지도 중요하고 조치 후 이 네 가지를 조치 후에 그 위험 요소가 없어질 때까지 점검 얼마에 한 번씩 매월 1회 이상 점검한다. 그래서 일단 안전점검에서 어떤 주기를 가지고 물어봤을 때는 조치 후에 점검하는 매월 1회 이상 요거 하나 보고요. 그 다음 안전점검에 관련된 반기마다 요 지문에서 일단 안전점검의 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관리조치가 안전점검 반기마다 조치 후 매월 1회 이상 해서 여기 주기 관련 두 가지 하고요. 예산 확보는 지금 저희가 매년 확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산 확보에서 하나만 여기서 보완한다면 예산 확보, 입조대비회의하고 관리조치가 예산을 확보하는 저희가 주기는 여기는 매년이었었죠. 그래서 매년입니다. 매년 예산을 확보합니다. 예산화를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다. 그래서 지금 양가로 3번 3번에 가시면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좀 전에 정리했었네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을 지금쯤이면 이제 이 규모 공동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하나, 장기수성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둘 정리했고요. 세 번째, 공동주택인데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동주택인데 소규모란 것은 규모가 작다는 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금 보면 다른 규모가 아니고 일단 요걸 하나 정리하죠. 좀 전에 이제 요 규모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소규모란 건 지금 제가 봤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데 이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규모 미만, 이 미만에 해당되는 즉 이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문 양가로 3번에 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래서 누가라고 시작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요 규모 미만 해당하는 걸 공동주택을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 미만에 해당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1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2번, 3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1, 2, 3에 따른 사항에 따른 질문은 누가 합니까? 3번의 첫 번째 시작 누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업무합니다. 그래서 요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1번, 2번 그리고 3에 해당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누가 그 업무를 수행합니까? 라고 이때 누가예요?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1, 2, 3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안전점검 실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그 내용에 따른 세 가지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해서 하나를 정리합니다. 지금 안전관리 계획부터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련된 이 업무까지는 지금 저희가 주택법상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금 우측에 02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관련된 저희가 그 지문도 몇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지문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살펴볼 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다 해서 이제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영어정이 쭉 나와 있고요. 밑에 가면 양갈 2번에 다른 법률과 관계다 그래서 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이 법률을 적용을 하겠답니다. 부분들이. 자, 공동주택에 가면 저희가 이제 보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주택법령에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법령에 관한 규정이 너무 미비하더라.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는 실제 보면 그 주택법상의 관련 규정의 내용이 그리 거의 없는 건 아니지만 극히 미미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린이 놀이터에 관련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이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이 다른 법령에 우선 적용한다는 것은 주택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우선 적용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는 이제 보시면 해서 여러분이 보면 지금 보면 한 장을 넘기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쭉 해서 제가 등장을 합니다만은 해서 여기는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다른 내용 여기는 보면 지금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출이 지금 이 법령이 지금 저희가 이 법령이 새로 신설돼서 들어오는 부분 이게 기간이 좀 됐는데 지금 보험에 관한 규정 하나만 두루 출제했었고요. 그 이유는 딱 한 번 13회 때 한 번 출제하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과 연관된 이 법령은 공동주택 관리와 연관된 주택법령과 더불어서 안전에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는 13회 때 딱 한 번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낼 만한 거리가 없나? 아니에요. 거리는 많지만 희한하게 한 번 내고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여기 다른 지문은 너무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규정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정리하는 내용만큼은 정확히 정리하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뭘 정리하고자 하냐면 일단 보면 어떤 지역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로서 관리에 관련된 어떤 주기 또는 그 주기에 따라 어떤 점검했다면 관련 문서에 관한 보존 기간을 포함해서 크게 주로 큰 틀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설치검사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설치검사란 건 뭐예요? 놀이시설을 만든 자가 공동택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검사하는 걸 설치검사합니다. 그러면 설치검사를 받고 주체에게 인계가 됩니다. 그럼 인계된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 조치는 저희가 정기시설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기시설 검사의 주기는 얼마의 주기로 그 설치된 놀이시설 정기검사를 주체가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여기만 체크해 주십시오. 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놀이시설의 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 검사를 받습니다 해서 지문 하나를 정리하고요. 2번은 그 주기만 잠깐 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정기 시설 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에 따른다 그래서 기억. 최초로 정기시설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억의 경우를 제외한 정기시설 합격한 경우라면 직전 정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만약에
이 시점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기억, 니은, 고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만료일의 다음 날이죠. 만약에 여기서 가지고 낸다면 어떻게 돼요? 만료일부터라고 이제 다음 날을 빼버릴 수도 있다는 거에서 여기 이제 요 주기를 기억하 2년의 1 이상 그래서 여기는 2년의 1 이상 정기검사 시설검사를 받습니다. 어떤 기산점을 물을 때는 요 만료일의 다음 날이란 지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가 맞는데 만료일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하나 정리 보고요. 두 번째, 정기 점검. 여기는 안전 점검. 자, 안전 점검은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안전 점검에서 여러분이 정기 시설 검사의 주기, 요 주기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안전점검에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안전점검도 넣어보시면 해서 안전점검도 첫 번째 안전점검의 주기는 얼마에 한 번씩 해서 동그라미 1번에 지문에 가보면 마지막 지문 첫 번째 끝부분에 가보죠. 월 1회 이상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한답니다. 주기는 그와 같고요. 그러면 안전점검을 했다면 안전점검 실시대장의 놀이터의 어린 놀이시설의 상태를 기재하는데 그 상태는 이제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는데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기록을 합니다. 기록은 그러면 그 놀이시설의 상태에 따라 4가지 중에 하나의 지문을 기억하는데 가장 좋은 상태가 뭐예요? 양호, 그 다음이 요주의, 그 다음 요수리, 그 다음 리을이 이용금지다. 그래서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에 따른 4가지 상태로 나누어서 이걸 기록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주기와 기록, 양호부터 해서 가장 좋지 않은 이용금지에 따른 4가지 주기 꼭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안전점검 했더니 놀이시설이 위험하다면 뭐예요?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뭘 해야 돼요? 놀이시설에 대해서 뭘 합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해서 지문에 동그라미 양가 6번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안전진단 실시는 지금 안전점검 지문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5번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동그라미 5번에 가보면 자, 안전점검에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 안전검사 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놀이시설을 철거해버릴 수도 있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 제한이 아니라 이거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네요. 동그라미 5번 하나 정리해서 보시고 한 장을 넘겨보면 자, 기록은 저희가 2가지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록 보관입니다. 그래서 자, 지문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기록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기록 보관은 저희가 보면 3년 보관합니다. 3년 보관은 몇 가지 기록에 대해서 저희가 3년 동안 보관하냐면 저희가 2가지 기록에 대해서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몇 년간 보관한다? 3년간 보관한다. 그래서 양가로 출발에 나와 있는 안전점검 실시대장 또는 안전진단 실시대장을 작성해서 최종 기재일로부터 몇 년간 보관한다? 저희가 3년간 보관한다. 그래서 기록 보관은 이 방금 봤던 안전점검했다면 점검 실시대장, 안전진단했다면 안전진단 실시대장에 따른 이 2가지에 대해서는 기재일로부터 몇 년간 보관한다? 저희가 3년간 보관한다 해서 하나를 정리해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안전교육. 자, 안전교육은 지금 일단 동그라미 1번에 보죠. 누가 안전교육 받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이 실시하는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yes. 관련해서 3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주체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기관이나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지문은 지금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여기는 인도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라면 하나, 그 다음 2번째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해서 변경된 경우라면 둘,
그 다음 보면 세 번째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도 변경 만료해서 보시면 기간은 지금 6개월이 아니고 지금 여기 기억번 6개월 아니고 이거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 어느 경우든 개월은 그 기간으로부터 몇 개월 저희가 3개월 그래서 지금 인도 받은 경우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저희가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 변경 만료란 지문 무얼 주든 간에 개월은 몇 개월 여기 3개월 하나 체크 정리해 두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지문 4번, 5번, 6번. 그러면 이 안전교육에 관한 주기는 지금 보면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은 몇 시간? 4시간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2년에 1회 이상 그리고 2년에 1회 이상 그리고 1회 안전교육 몇 시간 이상 저희가 4시간 이상입니다. 해서 주기 하나 정리해 두십시오.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자, 8번. 나머지 이제 6번, 7번 한번 보시고 8번. 8번은 그러면 이 안전교육은 꼭 봤습니까? 해서 이 놀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따른 이 안전교육은 이거는 꼭 아니다. 꼭 X라는 이야기는 이 놀이설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꼭 받지 않아도 되면 그럼 여기는 보면 지금 보게 될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했다면 그때는 이 놀이설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해서 8번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억, 주택법에 따른 안전교육, 니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호수교육에서 기억 또는 니은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교육을 받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일단 여기 이제 보면 지문 중에서 이 법령에 관한 지문 중에 가장 어떤 지문이 좀 많은 부분들이 안전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보험가입. 자, 이제 시험 문제 보시면 13회 기출에 했던 지문에 보시면 여기 이 보험가입 이 시기를 가지고 한번 물었어요. 그래서 보험가입 시기는 지금 보면 관리조체와 안전검사기관이 보험가입을 하는데 두 가지 어느 경우든 간에 보험은 그 시기로부터 저희가 보험가입은 30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지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1번하고 2번, 3번으로 바로 가보죠. 보험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한다. 그래서 기억은 관리조체, 니은은 안전검사기관입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관리조체는 해서 어린 놀이시설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그래서 관리조체라면 놀이시설 인도받았으면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험 가입한다. 니은 안전검사기관인 경우라면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 전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보험을 가입합니다 해서 보험 가입은 기억 관리조체라면 니은, 안전검사기관이라면 해서 그 시점으로부터 며칠인가요? 30일 이내 보험 가입을 합니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죠. 부분들 하나 정리 받으시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기출지문 가면 지금 여기 보험 가입에 관한 시기 30일을 2개월로 바꿔서 한번 출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는 13회 때예요. 13회 때 이제 보시면 여기서 한번 출제하고 13회 이후 지금 14부터 지난 18회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는 내려고 물론 그 지문 중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은 다른 어떤 문서 보존에 관한 종합의 형태로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로만 단독 유형으로 지금 13회와 같이 단독 유형으로 나온 것은 13회 때 한 번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다른 법률의 어떤 문서 보존 기관에 관한 종합의 형태 중에 하나로서 안전점검 실시대장이 보존해주기 3년은 한번 언급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전교육 포함을 해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 관리에 관한 규정 전기시설 검사 주기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보험 가입 시기까지는 꼭 정리를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 과정에 관련된 부분의 이제 지문을 제가 마무리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기본 과정을 마무리하고요. 자, 지금 이 기본서 정오편, 기본서 저희가 기본서 정오편은 지금 일일이 첨부된 자료를 통해 쭉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하나. 저희가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실무적으로 언급하는 게 주택법령에 관한 부분들인데, 그 다음 임대주택 법령에서 민간 임대주택은 특별법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민간임대관 특별 법령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여기는 지금 제가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유인물로 지금 보시면 여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에 관한 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유인물로 해서 여기도 저희가 자료실에 첨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용어에 관한 정 1번부터 쭉 해서 마지막 지문 20번까지 해서 관리와 관련,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관련 법령에 따른 건 여러분이 법규에서 한번 수업을 하셨을 부분이고, 주로 이제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법규의 정식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실무적으로는 이 관리에 관한 이 법령 중에 이제 보시면 주로 이 법령 중에 실무 쪽에는 주로 관리와 연관된 지문의 내용으로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임차인 대비회의라든가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라든가 관리비 관련된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아니면 이제 보시면 특별선 충당금에 관한 해서 이 법령상 관리에 관련된 지문을 해서 번호로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위인물로 쭉 정리한 내용을 첨부해 놓을 때 그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하시고 정리했던 내용도 차후 이 과정이 끝나면 저희가 문제풀이 과정 넘어가면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 첨부된 유인물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보완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도 크게 무리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관련 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정리하셔서 한번 쭉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 과정의 총 마무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